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팀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7%대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아픈 매를 좀 일찍 맞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테슬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대 급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188불로 마감을 했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의 월봉 차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캔들 하나가 한 달을 뜻하는데요. 테슬라가 한번 하락을 시작을 하게 되면 최소한 2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까지 하락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5월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다, 횡보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까지 테슬라 주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지만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한 달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을 보여주면 그 다음 달도 양봉을 만들면서 한 2개월 정도는 상승을 보여주었던 테슬라였어요. 자, 그래서 2월 달에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3월 달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개인 소매 주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주식이고, 이렇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슈에 많이 주가가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어요. 테슬라 차이나 쉬먼트,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에 홀세일 도매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뭐 출고량, 출하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2월달 수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달에 비해서 좀 낮게 나왔어요. 이번 2월달 기가상하이 공장에서 6365대의 차량 출하량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2월달 출하량은요, 한 달 전인 1월 달보다 16% 낮은 수준이고, 전년 동기라고 볼 수 있는 1년 전보다 19% 정도 감소한 결과예요. 자, 그리고 2022년 12월 이후 최저 출하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블룸버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도 이렇게 블룸버그 기사를 인용해서 실었어요. 자, 이는 어디까지나 상당히 단기적인 이슈이죠. 2월달 판매량 가지고만 얘기하기에는 주가가 7%나 떨어지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인도량 저하와 관련된 이런 블룸버그 기사는요, 테슬라 주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를 좀 자세히 뜯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도량, 출하량 다 홀세일 수량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기가상하의 2023년, 그러니까 전년 홀세일 수량을 보면 2월 달이 74,402대, 그리고 2024년 6365대로서 1년 전보다 19% 빠지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1월 달 판매량을 보면은요, 2024년이 더 높아요. 자, 이를 계절적인 요인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전년에는 1월 달에 중국 춘절 연휴가 있었어요. 설날이 1월 달에 있었죠. 2024년은 2월 달에 춘절이 있었습니다. 자, 게리 블랙도 이 점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의 기사는 춘절 연휴 시기를 간과한 채 그냥 전년 대비 2월 수량이 19% 빠졌다고 보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24년 춘절 연휴는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거의 15일 기간이었고, 2023년 전년 춘절 연휴는 여기 보시면 거의 1월 달에 많이 걸쳐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BYD 판매량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어요. BYD의 월별 판매량을 보더라도 1월달, 2월달 이렇게 판매량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연말로 갈수록 실적이 늘어나는 게 자동차 업계의 뭐 대표적인 계절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초에는 차를 잘 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년 1, 2월달과 비교를 해보면 춘절 연휴의 시기 차이를 알 수 있죠. 2023년에는 1월달에 춘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량이 낮고, 2024년에는 2월 달에 춘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량이 낮게 나오는 거죠. 춘절 연휴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1, 2월 달 판매량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BYD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단기 이슈임이 분명하고요. 다만 일단 매를 일찍 맞는 격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1, 2월 달 누계 판매량으로는 테슬라 기가 상하이의 홀세일, 그러니까 출하량이 좀 빠진 것은 맞습니다. 작년 1분기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1분기의 2월 달까지 판매량이 2024년 1분기, 올해 1분기 판매량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춘절 연휴가 좀 더 길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판매량은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테슬라가 올해 1월 달이
작년 1월 달보다는 판매량이 더 높긴 했어요. 그러니까 3월 달 판매량을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추세 때문인지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1분기 테슬라 전체 인도량을 상당히 낮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6만 5천 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인도량이 4월 초쯤에 발표될 예정에 있죠. 자, 이 46만 5천 대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3년간 빠른 인도량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매년 첫 분기라고 할 수 있는 1분기예요. 그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전년 4분기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2021년 1분기도 그렇고 2022년 1분기도 4분기보다 많은 판매량, 2023년 1분기도 2022년 4분기보다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히스토리대로라고 하면은 2024년 1분기에도 전년 4분기보다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해야 되겠는데 전년 4분기가 48만 4천 대로서 상당히 많은 판매량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46만 5천 대라고 하니까 자, 이런 최근 3년간의 트렌드를 깨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46만 5천 대면은 전분기보다도 못한 1분기 판매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6만 5천 대면 작년 2분기보다도 못한 판매량이에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1분기보다는 이때가 42만 2천 대니까 46만 5천 대면은 더 많은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성장세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가 상하이에서 3월달 아무리 많은 판매량이 나오더라도 1분기 인도량이 어느 정도 시장에 우호적이지 못한 수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월 초순에 1분기 인도량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일단 매일 일찍 맞는 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 거고요. 오늘 다른 전기차 주식들도 많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BYD도 이렇게 연초에 숫자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기차 주가의 센티먼트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이러한 격차를 만회해보고자 3월달 강력한 프로모션을 걸고 있어요. 3월 말까지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를 인도를 하게 되면 US 달러 1111불에 달하는 보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요. 할부 금리도 굉장히 낮습니다. 1.99%까지. 그리고 도색 비용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거의 우리 돈 300만 원 가량의 할인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인도량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반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우려가 오늘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일봉 차트 기준으로 7%대 하락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테슬라 주식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식의 어느 정도 패닉셀이 나온 것 같고요. 자, 한 달 판매량 갖고 테슬라 같은 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물론 힘든 시기인 것이 분명합니다만 테슬라는 정말 뛰어난 실시간 실생활 AI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좁은 지금 우회전 차선도요. FSD 버전 12가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운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과 같은 운전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보다 더 나은 어그레시브한 운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영상도 좀 굉장한 것 같아요. 테슬라가 지금 여기 보시면 우회전 차선에 들어왔는데 직진 차선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은 앞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FSD 버전 12입니다. 그래서 우회전 차로에서 좀 대기를 하다가요. 이 차가 출발하니까 이렇게 끼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처럼 운전하는 거 지금 인공지능이 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치를 믿고 테슬라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정도 실력이라면 연내 FSD OEM 라이센싱 딜이 발표될 수도 있어요. 포드와 같은 기업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채용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연말 테슬라 주가 상당히 강할 수 있겠죠. 작년에 NACS 도입과 같은 그런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FSD 버전 12.2가요. 아무리 잘 나왔더라도 방금 보셨듯이 상당히 탁월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40만 이상 고객에게 지금 와이드 릴리즈된 상황이 아니에요. 일부 소수 고객 10,000명 이하의 고객에게만 지금 와이드 릴리즈된 상황이고 아직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EPS가 하락할 수 있는 추세에 놓여 있는 테슬라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BYD의 배터리 EV 판매량에서도 보셨듯이 계절적으로 차량들이 더 많이 팔리는 시기가 하반기이고요.
자, 6월 달부터 금리 인하 시작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여기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될 확률 지금 한 63%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 주가 괜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주저앉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180불 초반까지는 하락할 수 있고 180불에서는 지지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역시 3월 달에 좀 기댈 만한 요인은 FSD 버전 12.3의 출시와 함께 북미 40만 명 이상 고객에게 와이드 릴리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12.2까지는 완벽한 와이드 릴리즈는 아닙니다. 12.3에서 12.2의 아쉬운 부분들을 해결한다고 말을 했던 일론 머스크니까 이 버전을 가지고 와이드 릴리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 고객이 이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테슬라 주가의 분위기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테슬라 주가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이 오늘도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엔비디아의 상승을 보면 테슬라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허탈한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자, 하지만 테슬라 주식의 속성이 원래 이래요. 테슬라 주식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한 6년 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수익도 내지 못하고 횡보를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2020년에 모델 Y가 출시가 되면서 EV 분야의 선두주자로 떠올랐고요. 이를 시장이 깨닫자 주가가 한순간에 20배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간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미 테슬라는 EV 분야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 시장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버전 12.2를 보건대 조만간 로보택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요. 옵티머스 역시 2026년에 아무래도 시제품, 실제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2년 정도가 테슬라에게 있어서 천지개벽하는 순간이 될 것이고요. 자, 이러한 순간에 이제 챗GPT 순간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거는 if가 아니라 whe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하는 게 아니라 시기상의 문제라는 거죠.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인내심을 현재 시점에선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매일 매주 주가 움직임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테슬라의 제품에 집중하시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현재 자본이 매우 풍부해요. 재무가 탄탄한 상황입니다. 매분기 우리 돈 3조에서 5조 원 정도의 순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탄탄한 회사예요. 부채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EV가 아니라요. 실제 AI에서 실적이 나와야 돼요. 현재 엔비디아가 AI 부분에서 실적을 탁월하게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듯이 테슬라도 그러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리얼월드 AI에서는 테슬라가 아직도 선두주자라고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지만 시장은 이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는 아직도 수익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굉장히 포텐셜이 큰 사업들이 많아요. 에너지도 있고 FSD 라이센싱, 로보택시, 슈퍼차징 네트워크, 테슬라 보험, 그리고 25,000불짜리 컴팩트카,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이 있겠죠. 자, 2030년까지 긴 시기열을 봤을 때, 자, 이 중에 하나만 크게 터지더라도 테슬라 주가 정말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현재 어려운 시점 잘 타게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가가 또 약한 모습도 있었고요. 유가도 좀 약한 모습이 나오면서 에너지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도 좀 있었습니다. 자, 금주는 6월부터 7일까지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할 건데 올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금주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전월이었던 1월 달에 35만 명대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에 충격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21만 명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좀 더 완화된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캘린더는 이번 달 굵직굵직한 매크로 이슈 일정을 제가 적어 놓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를 한 가지 더 전달해 드리자면
테슬라는 작년 말부터 태국 정부와 태국의 기가팩토리 든 메가팩토리 등 공장 건설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3월 달에 기가 멕시코가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일단 기가 멕시코가 먼저라고 볼 수 있겠고, 기가 멕시코 이후의 공장이 태국이 될지 인도가 될지 뭐 연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여기 적힌 문장들을 마음속으로 좀 되뇌이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좀 잘 타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